우리 이혼해요. 뭐라고? 잘못 들었나? 이혼하자고 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침부터 이상한 소리를 하네. 진심이에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인데 하루아침에 이혼하자고 하면 어떨까요? 흔히 황혼이혼이라고 하죠? 우리 주위에는 생각보다 이런 이유로 황혼이혼을 결정하는 부부들이 많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감은 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아침 신문을 펼쳐든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아내 순이가 조용히 아침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40년간 변하지 않은 일상이었습니다. 또 기침하네요. 순이가 중얼거렸지만 철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감기약 한 통이 놓여 있었지만 그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기침이었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여보,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신문 페이지를 넘기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별일 아니라고. 순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40년간 그래왔듯이 그냥 조용히 참았습니다. 아침밥상을 차려놓고 철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밥 먹어요. 순이가 말했지만 철수는 여전히 신문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경제면을 보며 혀를 차고 있었습니다. 요즘 주식이 왜 이리 안 좋나 몰라. 철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늘 그랬듯이 철수의 관심사는 신문과 주식, 그리고 자신의 일이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에도 철수는 신문을 놓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국에 가는 어떠냐고 물으면 그제야 고개를 들어 눈을 한번 마주쳐 줄 뿐이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이라도 나가볼까요? 순이가 또 한 번 말을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산책?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순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은퇴한 지 5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바쁘다고 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사실 집에서 하는 일이라곤 신문 보고, TV 보고, 주식 차트 보는 것 뿐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여보, 순이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철수는 신문을 내려놓지도 않고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잘못 들었나?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번에는 신문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철수는 순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농담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침부터 이상한 소리를 하네. 철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순이의 목소리에는 40년 만에 처음 듣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철수는 순이가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말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요즘 TV에서 그런 이야기만 나오니까. 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웃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서류 한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A4 용지 여러 장이 클립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혼 협의서예요. 작성은 이미 다 해놨어요. 도장만 찍으면 돼요. 순이가 서류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철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류를 집어들고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이혼 사유 등등 모든 것이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언제 이런 걸 준비했어? 변호사까지 만났어? 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법무사 사무실에도 다녀왔고요. 순이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담담했습니다. 40년간 쌓인 무언가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완전히 황당했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실제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뭔가 크게 싸우기라도 했어.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야? 이유라도 말해봐. 크게 싸운 적은 없죠. 당신이 싸우는 걸 싫어하니까요. 순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40년의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야? 우리 나름대로 잘 살았잖아. 이웃들도 부러워할 정도로. 철수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나는 바람도 안 피웠고, 도박도 안 했고, 술도 거의 안 마셨잖아. 철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맞아요. 안 했어요. 그런데 사랑도 안 했어요. 순이의 말에 철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랑. 우리가 결혼한 지가 언젠데 무슨 사랑 타령이야? 그러게요. 언제부터 사랑이 없어졌을까요? 아니, 처음부터 있긴 있었나요? 순이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철수는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사랑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을 지켜왔는데, 이제 와서 사랑을 말하다니. 순희야, 정신 차려. 우리 나이가 몇인데 젊은 사람들처럼 그런 소리를 해. 우리는 책임감으로 살아온 거야. 책임감으로요? 저한테는 의무였어요.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이요. 순이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순희야, 진짜 뭐 때문에 그러는지 차근차근 말해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철수가 진정하려고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당신은 정말 모르겠다는 거죠. 40년을 살면서도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0년 만에 철수 앞에서 흘리는 첫 번째 눈물이었습니다. 과연 철수는 40년 동안 무엇을 놓쳤을까요? 그리고 순이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을까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고백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화가 나기보다는 당황스럽고 억울했습니다. 40년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다 내가 오해해서 그런 거야. 철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 차분했던 그가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이혼이 뭐야? 이웃들이 뭐라고 하겠어? 우리 딸은 뭐라고 하겠고? 순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웃들 눈치 보느라 40년을 살았고 딸 걱정하느라 40년을 참았네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다고? 결혼이 애들 장난이야?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 너는 책임감이라는 것도 없어.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평생 순이가 자기에게 반항한 적이 없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책임감으로만 사는 게 행복한가요? 순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가정을 지켰잖아. 바람도 안 피웠고 술도 안 먹었고 도박도 안 했어. 철수는 자신의 선량함을 강조하며 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네. 안 하셨죠. 그런데 사랑도 안 하셨어요. 순이의 말에 철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화를 냈습니다. 또 사랑 타령이야. 드라마를 너무 봤어 넌. 그래요. 저한테 사랑은 사치일 뿐인가 봐요. 순이가 슬프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철수를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철수는 답답함이 폭발했습니다. 순이야, 제발 정신 차려. 우리 나이가 몇인데 이런 소리를 해. 70이야, 70. 맞아요. 70이에요. 그래서 더 늙기 전에 결정한 거예요. 순이의 대답에 철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늦기 전에 뭐가 늦다는 거야? 우리한테 남은 게 뭐가 있다고? 남은 시간이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순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행복. 그럼 지금까지는 불행했다는 소리야. 좋아. 그럼 나가. 40년 동안이나 먹여 살렸더니 나가라고.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네. 나갈게요. 이미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순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철수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순이가 정말 떠날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철수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짐은 이미 쌌어요. 오늘 저녁에 나갈게요. 잠깐만. 이렇게 갑자기. 철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화는 났지만 정말 순이가 나간다고 하니 무서워졌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40년 동안 생각했어요. 순이가 부엌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럼 지금까지 나를 속인 거야? 속인 게 아니라 참은 거예요. 혼자서 참았어요. 순이의 목소리에 40년간의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철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답답했습니다. 철수는 과연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순이가 40년간 혼자 참아왔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지만 순이의 진짜 속마음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는 정말로 짐을 쌌습니다. 커다란 여행 가방 하나와 보스턴 백 하나. 40년의 삶이 그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철수는 거실에서 처음으로 소주병을 열었습니다. 평생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순이야.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순이가 짐을 든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말 가려고? 순이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인지 이유라도 말해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철수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뭔가 잃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철수 앞에 앉았습니다. 기억나세요? 결혼 첫해 제가 심하게 아팠을 때 철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40년 전 일을 어떻게 다 기억해? 저는 다 기억해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랐어요.
온몸이 아파서 일어날 수도 없었죠. 그런데 당신은 회사 회식이 있다고 나갔어요. 철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혼자 택시 타고 병원에 갔어요. 링거 맞으면서도 당신 전화만 기다렸어요. 하지만 전화는 새벽 2시에 왔죠. 순이의 눈에 40년 전의 아픔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전화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해요. 많이 아파? 약 먹고 자. 그게 다였어요. 순이야, 그때는 내가 젊어서. 철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순이가 계속했습니다. 그때부터 알았어요. 아, 이 사람에게 나는 그냥 집을 지키는 사람일 뿐이구나. 순이의 목소리에 40년간 쌓인 서운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후에도 10년쯤 지났을 무렵 제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기억하세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갈비뼈와 골반뼈가 골절돼서 한 달을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밥은 언제 해줄 거냐고 물었죠. 순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저는 너무 슬퍼서 울고 있는데 당신은 신문만 보고 계셨어요.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질 게 뭐가 있냐고. 그 말이 지금도 귀에서 맴돌아요.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만에 철수 앞에서 쏟아내는 눈물이었습니다. 4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들어봤어요. 고맙다는 말도 못 들어봤고요. 철수가 입을 열려 했지만 순이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밥 해주고, 도시락 싸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40년 동안 나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잖아. 철수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당신은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저와는 살지 않았어요. 그냥 같은 집에 있었을 뿐이에요. 순이가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당신의 하녀였어요. 아내가 아니라 하녀. 그런 말 하지 마. 왜요? 사실인데. 당신에게 저는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는 사람이었잖아요. 순이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15년. 그 시간마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철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것일까요? 순이의 40년 상처가 이렇게 깊을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눈이 퉁퉁 부어서 일어났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정말로 집을 나간 뒤였습니다. 40년 만에 혼자 잠든 침대는 너무 넓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부엌에 가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밥도 없고 반찬도 없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아침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순이야, 철수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 3번 신호음이 울린 후에야 순이가 받았습니다. 집으로 와.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할 이야기는 다 했어요. 전화 너머 순이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습니다. 어제까지의 순이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철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의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40년이란 시간 동안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고요. 순이야,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이제라도 달라질게. 철수의 목소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냉정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매일 사랑한다고 할게. 고맙다고도 할게. 아프면 병원도 같이 갈게. 40년 전에 해야 할 말들이네요. 순이야, 제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철수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철수는 미친 사람처럼 순이를 찾아다녔습니다. 딸이 사는 집, 순이 친구 집, 순이가 다니던 성당까지 찾을 수 있는 곳은 다 찾아다녔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딸이 지쳐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헤어져?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철수가 절규했습니다. 가족이었으면 진작 사랑해 주셨어야죠. 엄마한테 관심이라도 가져주셨어야죠. 딸도 엄마 편이었습니다. 철수는 완전히 혼자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철수는 순이가 머물고 있는 친구 집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순이야, 제발 나와. 이야기 좀 하자. 하지만 순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끝날 순 없어. 철수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웃 사람들만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혼자 사세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시끄러워 죽겠네, 정말. 젊은 여자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 아내가 여기 있는데 나오질 않아서요. 아내분이 만나기 싫으신가 보죠.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빨리 가세요. 철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기침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순이가 놓고 간 감기약을 먹었지만 전혀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10살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철수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걸까요? 40년 부부가 이렇게 쉽게 끝날 수 있는 걸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평생 밥을 해본 적이 없어서 매일 라면만 끓여 먹었습니다. 빨래는 며칠씩 쌓아뒀다가 한 번에 세탁기에 넣고 돌렸습니다. 집안은 점점 엉망이 되어 갔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순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가끔 딸이 와서 반찬을 해주고 갔지만 그것도 서먹서먹했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딸이 냉장고에 반찬을 넣으며 말했습니다. 매일 사과하고 있잖아.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철수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심으로 아빠의 잘못을 인정하시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닌데. 철수는 여전히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어떻게 40년을 살면서도 엄마의 마음을 한 번을 몰라요? 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순이가 다니던 성당에 갔습니다. 혹시 순이가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이 자매님은 요즘 잘 안 나오세요. 성당 신자 한 분이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40년을 참고 살았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철수는 귀가 아팠습니다. 순이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혹시 또 뭐라고 하시던가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분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랑받는 느낌이 한 번도 없었다고.
신자의 말이 철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철수는 거울을 봤습니다. 한 달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철수가 혼잣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기침이 나왔습니다. 한 달 전보다 훨씬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가끔 숨이 차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편지를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순이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40년 동안 너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다. 돌아와 달라고 하지는 않을게.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꼭 하고 싶었다. 고맙다는 말도 하고 싶었다. 40년 동안 나를 위해 살아줘서 정말 고마웠어. 편지를 쓰고 나니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 심해지는 기침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편지를 봉투에 넣어서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순이의 친구 집 주소로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편지가 되돌아왔습니다. 수취인 부재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순이가 그곳에 진짜로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수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순이를 찾을 방법도 없고 연락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40년 부부가 이렇게 남남이 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침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밤에는 숨이 차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혼자 가기가 무서웠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새벽 철수는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기침을 하다가 갑자기 피를 토했습니다. 바닥에 빨간 피가 흩어졌습니다. 철수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철수가 떨리는 손으로 피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또 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이 나왔습니다. 철수는 무서워서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가족분 연락처가 있나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딸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폐암 3기입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기침을 하셨나요? 한 6개월 정도 됐나? 철수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순이가 병원에 가보라고 했던 게 바로 6개월 전이었습니다. 왜 진작 오지 않으셨어요? 그때 바로 오셨더라면 치료가 가능했을 텐데. 의사의 말에 철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순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딸이 병원에 달려왔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어떻게, 왜 이제야 병원에 왔어요? 진작 가지 좀. 괜찮을 줄 알았어. 그냥 감기인 줄 알았지. 철수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연락해야 해요. 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철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왜요? 이런 일을 혼자 감당하실 거예요? 엄마 힘들게 하기 싫어. 그냥 혼자 할게. 하지만 딸은 결국 순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많이 아파요. 빨리 병원으로 와주세요. 전화 너머로 순이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순이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2달 만에 보는 철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20kg은 빠진 것 같고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내가 진작에 병원 가보라고 했죠? 순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안타까웠습니다. 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철수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럼 혼자 죽을 생각이었어요? 죽어도 상관없었어. 어차피 너 없으면 죽는 게 나아. 철수의 말에 순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6개월 전에 제가 병원 가자고 했을 때 갔으면 됐잖아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 그냥 감기인 줄 알았지. 내가 걱정하는 줄도 몰랐어. 철수가 순이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죽음 앞에서 하는 진짜 사과였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순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하지만 꼭 말하고 싶었어. 철수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순이는 결국 병원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했지만 죽어가는 남편을 혼자 둘 수는 없었습니다. 간호사님, 제가 돌볼게요. 순이가 간병인 대신 직접 간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인이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아직은요. 순이가 복잡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길어야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했습니다. 순이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했습니다. 정말 이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까지 함께 할 것인가.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이는 매일 병원에 와서 철수를 돌봤습니다. 철수의 머리카락이 하나둘 빠지기 시작했고 몸무게도 계속 줄었지만 순이는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순이야.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해줘? 철수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40년이라는 시간이 쉽게 지워지지 않나 봐요. 순이가 철수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며 대답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철수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죽음 앞에서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고마워. 매일 아침 순이가 미음을 떠먹여줄 때마다 철수는 말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해. 밤에 잠들기 전에도 말했습니다. 이것도 4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순이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순이야.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야 알겠어. 어느 날 철수가 순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너를 당연하게 생각했어. 내가 일하면 너는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하고, 내가 피곤하면 너는 참는 게 당연하고. 순이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프면서 깨달았어. 너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 너 없으면 밥도 못 먹고, 빨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또 깨달았어. 40년 동안 너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랑을 표현할 줄 몰랐다는 거. 이제 와서 순이가 말하려 했지만 철수가 계속했습니다. 미안해, 순이야.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40년 동안 나를 사랑해줘서. 순이도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듣고 싶었던 말들이었습니다. 5개월 후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정기 검사 결과 암세포가 현저히 줄어든 것입니다.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많이 좋아지셨어요. 의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데 계속 치료하시면 몇 년은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수와 순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혼 안 할래요. 순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 정말? 철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순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일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매일 고맙다고 해주세요. 그리고 아프면 혼자 참지 마세요. 약속할게. 평생 약속할게. 철수가 순이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완전히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70살에 시작하는 새로운 사랑이었습니다. 철수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사랑해라고 말했고, 순이는 웃으며 나도 사랑해라고 답했습니다. 함께 산책도 하고, 함께 요리도 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하는 일들이었습니다. 40년 전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순이가 철수와 손을 잡고 공원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행이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철수가 순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할게. 고맙다고도 할게. 약속해요. 약속해. 죽는 날까지.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70살에 찾은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때를 놓치면 후회로 남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결국 늦게라도 서로의 마음을 이어줍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오늘, 지금 당장 말해보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말입니다. 40년을 참고 살던 부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전해지고 고마움은 말해야 느껴집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오늘 밤 그 사람에게 꼭 말해보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그것이 진짜 사랑의 시작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